장기철 간다! 저자 장기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우리 정읍 고창 사람들에겐 인내천, 즉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DNA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129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자는 취지로 정했습니다. 책은 200페이지를 살짝 넘기는 정도로 분량을 줄였고 읽힐책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도 귀엽고 사진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장기철 이야기하다는 장기철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출발합니다. KBS 기자 24년, 정치인 5년, 야인으로 돌아가서 기업 경제인으로 변신한 12년의 제 인생의 궤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장기철 사용 설명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아주 사랑하는 출판인 문상목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연대기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창 흥덕이 본향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 장년호 아버지와 익산이 고향인 경주 김씨 김순례 여사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농사를 짓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저를 칠보 산골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엄한 장성교육을 받은 덕택으로 대자연 속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농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초중고는 정읍에서 대학과 대학원은 전북대를 다녔습니다. 육군 번역병으로 입대해서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면서 시골 촌놈이 비로소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났습니다. 고시 합격이 인생의 목표였던 저는 연합사 생활을 거치면서 언론에 눈을 떴습니다. 연합사에서 연마한 영어 실력은 저를 단숨에 KBS 기자시험 공채에 합격하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당시 KBS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전두환 시절이라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라는 비판을 받았고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차별과 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노력했고 생활 뉴스와 탐사 보도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제 스스로 실력 발휘할 장을 마련한 저는 6번의 특종상을 받으면서 KBS의 대표 기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8년 1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대패했던 민주당은 젊은 피 수요를 통해서 당력을 복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계투신을 결심합니다. 30년 고도 성장의 그늘은 기자라는 직업이 지적하는 게 고작이라는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터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직이 매력이었습니다. 2008년 KBS를 사직하고 고향 정읍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저는 지역의 묘한 정치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절치부심 4년을 노력했지만 또다시 패배해서 정계를 떠났습니다. 이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저는 10년의 정치 규제를 당했습니다.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처벌을 받고 한때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기업 경제계 쪽으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하림 지주와 다원시스, 뉴파워 플라즈마 등 대기업은 물론 성장성 있는 중견기업과 인연이 닿아서 상임 고문 또는 경영 고문으로 현실 경제에 뛰어듭니다. 저는 하림이 부도난 정읍 신명 닭공장을 인수토록 도왔고 다원시스에서는 철도사업부 신설의 주축 멤버로서 현대로템의 독점 구조를 깨는데 수완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경쟁자인 광주를 제치고 고향 정읍에 전동차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와 루머가 난무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공으로 전라북도로부터 3천만 원 기업 유치 포상금을 1호로 받았습니다. 정읍시로부터도 기업 유치 유공자 1호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전액 정읍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공로로 정읍시민대상 애양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KBS 기자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KBS가 한류의 메카라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레 문화예술적 소양이 쌓여졌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초병교수로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재능 있는 방송 연예인들을 발굴 지도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문화예술 전문 월간지인 아트앤컬처에 재능 기부를 해왔고 정읍의 수제천 보존의 이사장직을 맡아서 청소년 국악 연주단을 신설하는 등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고창과 정읍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다는 것을 이 책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또 장기철의 투쟁의 역사도 소상히 다뤘습니다. 저는 2011년 말 이명박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KTX 정읍 역사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천막당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열흘간의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창과 정읍에서 날마다 오염수 반대 시위를 하면서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언론도 잠잠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독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의 가속화로 지방소멸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판인데 여야 정치인은 정쟁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 2019년 5월 팔도 도민회를 규합 대한민국 시도민의 연합을 결성해서 수석 부회장으로 지방소멸대책 특별법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영국의 석학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일찍이 대한민국이 2750년에는 지구상에서 1호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에서 대한민국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우리 정읍과 고창도 날로 쇠락해져서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하는 한계선상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지경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무기력하다 보니 새만금 예산이 78%나 깎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었던 우리 지역이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난 대가입니다. 이 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350만 전북 출향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출향인들의 애양심과 재력과 경험 등이 지역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태어난 출향 1세대의 주축이 7, 80대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저자 장기철의 생각입니다. 저는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복권을 받아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제 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